집 한 채도 이제 못 버팁니다.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는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다 라고 대통령이 대국민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들까지도 매도 압박, 대출 압박, 세금 압박 등 전방위 압박을 하며 국민들 목 조르는 정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내가 사는 집이 따로 있고 다른 동네에 집이 한 채 더 있는데 거기 세놓고 있는 분들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지요. 이런 분들, 이제 정부가 여러분을 정조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주택자도 아니고 고작 한 채인데. 근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은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비거주 1주택자 규제를 중심으로 세금, 대출, 전세시장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다 짚어보겠습니다. 일부, 대통령이 직접 선전포고했습니다. 지난달 말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 하나가 부동산 시장을 발칵 뒤집었습니다.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용이든 투기용이든 불문하고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고 직접 밝힌 겁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투자투기용 1주택자입니다. 두 채가 아니에요. 한 채인데도 실거주를 안 하면 투기로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지게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어서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하되 주거 여부, 주택수, 주택가격, 지역 특성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두겠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쉽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살면 봐준다. 안 살면 세금 폭탄을 때리겠다는 겁니다. 2부, 주담대를 더 조이겠답니다. 지금 이미 시작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법이 바뀐 것도 아니고 확정도 아니잖아요 라고 하시는데요. 이미 작년부터 대출 규제는 단계적으로 강화되어 왔습니다.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게는 주담대 이용이 사실상 전면 차단됐고 주담대를 받아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전입 의무까지 부과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범위가 비거주 1주택자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게도 대출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의 핵심은 주택 소유자의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가장 먼저 타깃이 되는 건 전세대출입니다. 집 있는 사람이 전세대출 받아서 다른 곳에 사는 것, 이걸 끊겠다는 거예요. 금융위원회는 현재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며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는 했지만 방향성은 이미 정해진 셈입니다. 3부, 세금도 피할 수 없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내려간다? 대출보다 더 무서운 게 세금입니다. 지금 1세대 1주택자는 집값이 12억 원 이하면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냅니다. 2년만 보유하고 거주하면 비과세예요. 그런데 이걸 8억으로 낮추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이미 15억 원을 넘어선 지금 12억 기준도 사실 많은 분들이 걸립니다. 거기서 또 8억으로 내려가면 웬만한 서울 아파트는 다 양도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재 종부세 기본 공제에서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축소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연 3%에 달하는 보유세 부과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나 거주기간이 짧은 사람들은 세법 개정 전에 처분을 고려해보라는 전문가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분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 붙어있던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로 종료됩니다. 강남구 매도물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확인한 1월 23일 이후 약 32.9% 급증한 상태입니다. 팔려는 사람은 지금 쏟아지는데 사려는 사람은 대출이 막혀서 관망 중인 기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4부, 강남은 급락, 외곽은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시장이 양분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 흐름이 예전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3월 둘째 주 기준 강남 3구는 일제히 하락폭을 확대했습니다. 송파구가 마이너스 0.17%로 낙폭이 가장 컸고 강남구와 서초구도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15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외곽 지역은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북구, 중구, 서대문구 등은 이번 주 상승폭을 일제히 키웠고 특히 관악구는 올해 들어 누적 상승률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전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지금 서울 전세 시장 상황, 단순히 비싸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서울 아파트 매도 물건은 한 달 새 26% 넘게 늘어 쌓이는 한편 같은 기간 전세와 월세 물건은 16% 줄었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예외 없이 전월세 물건이 감소했고 특히 노원구는 40%나 줄었습니다. 3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는 103.7을 기록했습니다. 100을 넘으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는 의미인데 이 지수가 지난해 5월부터 계속 100 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수요 공급 불균형이 결국 무주택자들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강남 전세 못 구하면 노원으로, 노원도 없으면 의정부로. 이렇게 외곽으로 밀려난 수요가 그 지역 아파트 매매 수요로 전환되면서 강북 외곽 중저가 아파트가 오히려 상승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6부, 그래서 비거주 1주택자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지금 이 규제가 나에게 해당되느냐, 해당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몇 가지 기준으로 나눠드릴게요. 고가 비거주 1주택자는 규제 직격탄이 예상됩니다. 서울 주요 지역에 집 한 채 가지고 있고 본인은 딴 데 살고 있는 분들, 특히 집값이 높은 분들일수록 먼저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유세 강화, 전세 대출 차단, 양도세비과세 기준 축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들어오면 버티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정부도 무조건 다 때린다는 건 아닙니다.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혼인합가, 요양치료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는 예외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 어떻게 입증하느냐의 문제가 남아있고 기준이 어디까지 인정될지는 아직 불명확합니다. 증여카드를 검토 중인 분들 5월 9일 이전이 분수령입니다. 지금 세금 압박이 커지면서 매도보다 증여를 택하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어차피 팔면 양도세 많이 내고 갖고 있으면 보유세 오르고 그러면 차라리 자녀한테 넘기자는 논리인데요. 증여세 10년 단위 공제 리셋을 고려하면 세법 개정 전 선제 증여도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옵션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가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실거주자는 보호하고 투자 투기 목적으로 집 쥐고 있는 사람은 압박한다. 그 기준이 다주택자에서 비거주 1주택자까지 내려왔습니다. 수도권은 본격적인 입주 가뭄 구간에 들어서고 있고 갭 투자를 통해 임대차 시장에 공급되던 매물까지 줄어들면서 전월세 시장의 가격 변동성과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공급은 부족하고 규제는 강해지고 전세는 없어지고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결국 수요는 매매로 전환됩니다. 지금 노원, 관악, 성북 같은 외곽 중저가 지역이 움직이는 게 그 증거입니다. 지금 여러분 상황에서 해야 할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법 개정 일정과 규제 구체화 시점을 주시하면서 내 집이 어느 범주에 들어가는지 미리 파악해두세요. 두 번째, 급하게 움직이지 마세요. 지금 시장에 나온 급매물이 더 늘어날 수 있고 반대로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기 예측보다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규제가 실제로 어떤 일정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각 케이스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